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반등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락했다가 야금야금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목표 달성이 된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현재 저는 우리가 9월 30일 날 생각했던 목표가 선물 기준 280에서 한 3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2,400에서 2,450인데 네. 그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립 구간 왔다. 이제는 저는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전환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 더 있어봤자 한 50에서 100? 이게 2,600, 700을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100에서 150 눌렀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 수치 앞으로 이 수치를 볼 겁니다. 우리가 전번 주에 10월 2일 데이터에 외국인이 4조 4천억, 근데 네. 제가 5조를 한 박스를 본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5조 다음에 10조로 가야만 되는데 지금 5조가 넘었. 5조 5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감모르는데 이제부터 엎어치기 들어가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62,000원에서 뭐 한 50% 팔아보고 여기서 더 가면 이제는 그 IT 부품단을 더 집중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5조 산 거를 또 세분해서 구분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부로 2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엔솔이 7,700억, 삼성 SK 1조, SK 하이닉스 8천억이니까 이거 4개 합쳐도 거의 4조 5천억, 6천억.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근데 시장 전반에 이 훈풍을 좀 받았다라고 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요? 좀 집중된 섹터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옆에 보세요. 네이버 1조, 카카오 2,200억, 현대차 380억, 기아 890억.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계신 분이 제일 속상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는 이번에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니까 역발상 전략 매수하는데 단기간에는 카카오는 한 15% 올랐고요. 올랐죠. 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대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중립 구간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이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20개의 그 시간 이동을 시켜봅니다. 여기가 9월 29일, 30일 날 삼성전자 52,000원, 엔솔 44만 원. 이게 전번 주에 에너지, 그다음에 오늘 종가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62,000원이에요. 네. 엔솔이 거의 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를 빌려다가 대차 숏으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추가적인 롱으로 가려면 진짜 그동안 팔았던 현대차, 기아, 네이버 뭐 요 밑에 단에서 숏이 쳤던 게 롱으로 바뀌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엔솔 이게 안 빠지고 뭐 상승 탄력성은 적어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3,000원 더 가고 62,000원에서 65,000원, 엔솔,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하방 여기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네.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중간선거 결과를 걱정했는데 민주당이 선방을 했네요. 그러게요. 예,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상원은 아직 뭐 접전인 네. 곳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도 저는 선방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저는 공화당 이긴다 해서 기대감이 올랐던 게 이제는 오히려 변동 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중립 구간, 현금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일 날 밤에 나오는 CPI가 네. 7자 보지 않는 한 이게 또 8.0이나 8.1 보면 강력한 모멘텀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리고 원달러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거 갖고도 판단을 합니다. 이 장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려면 우리가 전에 저는 매크로 분석보다는 이 XYZ Z축에 이것만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10월 13일 CPI 때 달러 인덱스, 영국 파운드, 달러 원 해갖고 이때 굉장히 공포를 주지 않았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113, 114, 원 달러 1,400에서 1,500원 바로 간다. 시스템 리스크 나온다. 뭐 이때 또 10월 달에는 또 채권 얘기 뭐 또 등등등등. 맞아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 갖다 얘기해서 달러 슈퍼 달러 강세.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정반대로 됐어요. 갖다 해서 지금 오늘 고동색 그 노란 색깔로 치우쳤는데 이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장이 더 간다. 그러면 원달러 1,300원 깨야 됩니다. 지금 1,300원대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거의 한 3, 4일 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와야 50원. 조금 더 강력해진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50원을 더 빼는. 근데 지금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지금 뭐 환 거래하시는 분들은 며칠간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네. 5조 더 들어오면 돼요. 외국인 예, 그럼 10조 매수가. 사이즈. 그러니까 네. 5조가 들어오는 게 그러면 또 이것도 인덱스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력받으려면 삼성전자, SK니 엔솔도 유지되지만 그동안 팔았던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끌고 올라와야죠. 그러면 여기서는 2,500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1,400원 가버립니다. 요번에. 네네. 빨아진 거의 반 정도? 오늘부터 지금 야간 선물이나 오늘부터 좀 이상 지유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좀 상원 선방하고 뭔가 조금 기대감이 퇴색되니까 뭔가 조금 더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그러면 CPI가 결론은 내겠는데 네. CPI마저도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 안 주면 이번 반등은 마무리됐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올해 이 빠진 거에 비하면 이번에 반등이 물론 반갑기는 하지만 사실 좀 아직 배고프고 모자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요 정도의 기대감으로 끝이 나면서 사실 좀 아쉬운 감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연말 산타랠리도 좀 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마무리다라는 의견이시라면 그럼 또 언제쯤 재진입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마무리라는 거죠. 종목은 마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음흠. 종목은 그러니까 키 맞추기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거나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수가 빠지는데 올라갈 종목 섹터가 뭘까를 고민해야겠죠.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는 핀셋 전략이 또 가동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이 빠진 것 중에 대반등,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또 거버넌스나 배당 투자, 아니면 심지어는 투기적인 사모펀드나 투자 머니게임. 요새 머니게임이나 거버넌스 게임들이 그 잡주 중심으로 세력주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달 말에 MSCI 리밸런싱.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편입이 벌써 여러분들 노출되기 벌써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역발상 전략으로 채권 시스템 리스크 안 나오니까 메리츠 금융지수 사자 그랬지 않습니까? 역발상적으로. 그게 22,000원이었거든요. 오늘 28,000원이에요. 6,000원. 예, 네. 전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사인의 그 밑바닥에는 잘못하면 그게 MSCI 편출되면 어떡해.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급락에 대했던 대반등 종목이 30에서 50% 올라간 거는 매도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바닥에서 뭐 10%도 못 올라간 거는 키 맞추기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샘플링 해갖고 찾는 감각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립구간 세운 거는 상원, 하원이 공화당으로 다 가길 바랬는데 그게 좀 노이즈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생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거를 보시는 게 낫겠다.
지금 시장에서 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번 장이 얼마만큼 가느냐 하거든요. 그렇죠. 반등의 어떤 강도와 길이, 기간 이게 지금 사실 아직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많습니다. 예. 이 정도 반등으로는 네. 제가 이제 목표는 다 왔다라는 게 네.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0 평균값까지 왔고요. 그 2546과 2134 이게 넥라인 이때가 의견들이 많이 갈렸어요. 여기서 대반을 줬다 다시 이제 저점 깹니다가 정반대로 갔으니까요. 네. 그 과정이 요게 상징적으로 선물 295, 종합주가지수 2250, 삼성전자 5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됐죠. 이때 디커플링 에너지는 와, 미국 펀드나 뭐가 중국 팔고 한국 온다. 그리고 매수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머징 디커플링 달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런 뭐 그렇죠. 머니들이 어. 뭐 온다. 그게 들어오고 에너지 줬다면 네. 이게 직전 고점 여기서 이제는 뭘 해야 되면 여기서 100포인트 더 끌고 가면 5조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5조 갖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 8월 16일 날 여기가 삼성전자 62,6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2,540.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에서 120 정도 더 올라면 이건 5조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전차군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돼요. 롱숏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숙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280에서 316까지 거의 3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파생시장에서 여기서 10포인트 죽였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0에서 15가 종합주가지수로는 50에서 70 정도 인위적으로 청산 시스템이 가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오른 거에 반까지 뺐다가 다시 가면 어떡해요? 이게 11월 달에 시가상위 종목 갖고 롱숏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이 가려면 이제부터는 전차가 가야 됩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되고 자동차가 여기서 10% 에너지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럴 때 저는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키 맞추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도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계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9%, 21%짜리 왔어요. 저 그래서 반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6만 5천 원 돌파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5조 정도의 더 수급 에너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5조 들어와야 돼요. 3조 에너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런 에너지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9만 전번에 6천 원까지 갔다가 8만 천 원까지 급락했다가 여기 보면 9월 30일부터 9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1월 1일 날 8만 천 원까지 이것도 뭐 반도체 재고 뭐 마이너스 악재지만 저는 롱숏이 가당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5만 7천 원까지 아무 이유 없이 숏을 칠 수도 있거든요. 네. 변동성 유도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는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6만 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삼성전자 6만, SK 하이닉스 그 선을 딱 거놓는 거예요. 절대 불가침 하단의 영역. 그리고 지금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삼성전자가 19% 20% 갈 때 네. 엔솔이 무려 40%에서 45% 60만 원. 2차 전지는 정말 시장을 그야말로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20개 1단 상승이 대부분 21%에서 25% 걸립니다. 근데 추세 전환 거기서 20%짜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 50%까지 나오는 걸 주도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그런 섹터가 엔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이제 이게 쏙 걸리면 어떡하냐가 걱정했는데 그렇죠. 상원을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그건 좀 안도를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실제는 또 그런 안도를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엔솔은 57만 원, 삼성 SDI는 74, 5만 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20만 원을 뭐라 그럴까요? 마지노선. 절대 이거 깨면 빌려다가 때리는 거니까 그걸 지지해주고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 개수가 커지는 장. 이러면 연말장 투자자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버텨주고 조정해더라도 뭐 50포인트에서 막아내주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속상 코스닥 종목들의 종목 상승률이 막 좋아지는. 네네.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좋은데 또 압축된 것만 가요. 이번에 특징이 네옴 관련주들 중심으로 네. 에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연속성이 있냐가 또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속타가 또 나오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오냐 안 오냐도 또 노이즈가 많고. 지금 뭐 17일 날 정도 확인된다니까 진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온다 안 온다 이제 공식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만 오는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온다고 쳐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 글로벌이 지금 2억 불 정도의 매출 수준, 2억 불이라면 우리나라로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저는 이쪽은 옆에도 가지 말라는 쪽입니다. 이렇게 122격이 나왔고 그러면 고가에서 언제든지 30%는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21선이나 그 상승폭의 반 정도요. 이게 만약에 왔는데도 구체적인 수주가 더 이상 연속성이 안 되거나 안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갔다 오신 거에 결과물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아무 얘기가 없거나 그러면 이게 또 그동안 급등한 거예요. 그게 벌써 선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히링 같은 경우가 5,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본격적인 조정. 이럴 때는 저는 상승폭의 반 아니면 20에서 30을 빼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 왔을 때 실망 때 만약에 이 종목이 9,000원대라면 오히려 그럴 때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옴시티 관련된 급등 종목은 이제 선조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난 수주는 이러한 주변 거보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에서 수주가 들어오나만 보겠습니다. 그쪽 한미 글로벌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 비하면 그쪽은 그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도 약간 그 테마성 세력주 머니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용은 아닌 것 같고 보유하신 분은 매도 아니면 난 더 갈 것 같더라도 어느 선을 깨면 팔고 나와라라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테니까요. 오히려 팔아갖고 그거를 판 거를 다시 한 20, 30% 물량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현대건설, 네. 삼성물산 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조단위 수주가 들어오나 이러면 그러면 이걸 또 소설을 씁니다. 실무자원이 가서 다 협상을 해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사인하고 가서 발표, 이게 금상첨화예요. 그런 게 보여줘야 하나의 이벤트 드라이브로 더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눌렀다 더 가겠죠. 네. 그래서 11월 달에 그러한 장이 되려면 진짜 17, 18일 코스에서 조단위 수주가 어느 섹터든 우리나라 그 대형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치 그 폴란드의 진짜 현대로템이 17,000 찌글거리다가 3월에 급등할 수 있는 수주를 따오고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진 넥스원 그 에너지의 선도적 흐름이 쫙 돼서 방산이 거의 바닥에서 어떤 건 더블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실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여기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제 대형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금년도 최고 그 고점이 52주 6만 원이에요. 33,000원까지 빠졌어요. 무조건 반이 46,000원 이걸 뚫어갖고 5만 원에 6만 원 가는 에너지가 확인이 되면 이거는 확산됩니다. 그러면 뭐 건자재, 시멘트, 철강할 거 없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확 불을 질러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10월 말까지 급등주에 대한 선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지는 세력주나 아니면 MSCI에서 새롭게 편입된 데 납폭 과다주들 그런 것들의 순환 파동 이런 핀셋으로 딱딱딱 찢는 그런 종목별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린 섹터에서 최근에 또 가는 섹터들이 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우리가 체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저는 이게 이제 끌개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저는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힘드시면 요 상단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었는데. 여러분들 2,000개 종목 중에 네. 어떤 알고리즘은 최하단을 가고 있고요. 지금 급락가 그동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이었고 최근에 이쪽은 가다해서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완전 급등한. 예, 이런 네. 급등주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 2,000개 종목의 거의 흐름 차트인 그렇죠. 거예요. 그 네. 선이죠. 네, 선. 예, 위에 선이냐 아래 선이냐. 네. 근데 지금 위에 선을 달리고 있는 게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보시면 엔솔 그다음에 2차 전지 계속 40% 갔고 그다음에 세비캠 하나기술 이런 쪽은 거의 더블 이상 큰 게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 현대오토 그 현대건설 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가 공장 짓는 에너지로 미국 투자해갖고 또 SOC 또 그다음에 또 재건 네. 그래서 이쪽도 땅 파는 거와 농기계 굴삭기 트랙터가 관련돼서. 철저히 네. 구분되는 네, 네. 그런 장이 나왔다면 전번에 이게 본 거거든요. 12월 1일 날 현대건설기계가 48% 오른 44,000원. 오늘 5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에너지가 그러니까 주가가 50에서 거의 요 100% 사이에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 게임이 끝나요. 그럼 다음 섹터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섰어요. 보유하신 분들 이 방송 듣고 사시는 분은 매도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세요. 투산인프라코드 보세요. 여기서 뭐 이거 더 간다고 욕심내지 말고 더 간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저라면 7,000원을 데드라인 잡고 깨면 일단 팔아놓고 다시 이런 건 변동이요. 20%가 순식간에 납니다. 그러니까 팔고 다시 사는 그런 감각을 체크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끌개를 한번 머릿속에 둬보시죠. 네.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170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뭔가 거기도 조금 이제 재건 관련된 게 이슈화되고 그다음 미국이 빠져나가고 독일과 유럽과 연결된 어떠한 변화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SOC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에너지 국가별 재편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팔로우 더 우리 제목같이 팔로우 더 맨 하면 오히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음 대권의 에너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용산 여의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강남역 그 물바다 된 거에 대한 그거의 전환의 배수로 지하화 올 여름에. 예. 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요새 보시면 신문 보면 이제 여의도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여의도에는 시민 아파트 있는데 이제 65층짜리 2,500세대 만만한 세대 아니거든요. 그 허가 났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요새 건자재들이 야금야금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LIX 하우시스나 KCC나 그 다음에 이제 지화하면은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쪽 에너지들이 그리고 진짜 한전부지의 저 현대차그룹 그 건물 진짜 터파기 언제 하나 이런 것들 GTX는 언제 하나 그 얘기는 참 1년째 1년째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계속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예.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끌개가 언제 나오나 적어도 내년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뭔가 가시권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핀셋 전략에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이제 현금화시키고 또 알게 모르게 3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추가 올라가는 거 에너지보다
못 올라간 거 찾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수는 인덱스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네. 열어놓고 그다음에 11일 날 CPI가 7자 보이면 저는 2,500 본다고 봅니다. 네. 근데 2,500 간들 삼성전자 3,000원이니까 3% 먹기예요. 추가. 그러면 그때 마무리하겠고 그러면 그 에너지 덕분에 요새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또 DBI텍, SNS텍이 블랙 마스크 그 뭔가 그 쇼티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별화된 종목들의 순환이 키 맞추기로 막 나오지 않을까. 시스템 반도체, 차량 반도체, 그 다음에 IT 부품단에서도 진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주성회 이런 거 보면 끔찍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 찾기 키 맞추기 전략을 저는 11월 말까지만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CPI가 요번 말고 다음 한 번 더 있죠. 네. 네. 거기서 7자가 확실히 도장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제는 1,300원으로 가는 게 도장 찍어줘야 돼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냐면 달러 인덱스가 꺾여야 되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슈퍼 강달러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럽의 재건이 활성화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원하는 1,300원을 깨면 이건 연말장까지는 있지 않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9월 말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 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 밑바닥을 보면 겁내지 마시고 네. 우리가 배팅했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파생시장에서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파생시장의 변동성이 유도될 수 있으니까 롱숏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고 저는 오히려 후발주 전략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못 간 거 얻은 것이죠. 그리고 안타예요. 단타. 20, 30%만 올라도 때려버리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진짜 금리 내년 가면 이제 금리 인상 더 이상 없어. 이런 게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만 되지 않나. 그 전에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이 국면에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취지신 것 같아요. 이제 이 30포인트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파생자 느껴져요. 끼어 올라가요. 깨부러는 뭐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이러다가 한번 일어나자마자 퉁 빠져버리는. 왜냐하면 파생시장에서 5 내지 7은 깨부로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30에서 50을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2,000원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6만 2, 3천 원대는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2, 3천 원 빠지면 6만 또 다시 지지냐 깨냐 이게 되니까. 네. 6만 5천 원까지 간다면 안심해요. 떨어져도 이건 지지를 2,400원 튼튼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2,400, 2,450에서 찌글거리다가 여기서 50에서 100%면 또다시 2,300 붕괴해갖고 또 난리치는 연말장인데도 뭔가 노이즈가 나오는 장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립지대다. 지수 탄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목 찾기인데 오히려 코스닥이 화려할 것 같아요. 역발상 전략이지만. 안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반등은 대형주가 주도를 했다면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종목 찾기는 이제 코스닥이 갈 건데 사실 뭐 오래된 증시에서 도는 말 중에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못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반등하는데도 못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갈까? 뭐 이런 게 대한 의구심도 사실 있는데. 저는 그 대형주에서 만들어진 자금 갖고 이제 아랫목만 간 게 아니라 윗목까지 조금 확산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분기가. 네, 그런 네. 장 같고 그 다음에 진짜 대형주로 가는 말이 더 가려면 2차 전지가 더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감도 사실 있고요.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부수적인 그 코스닥 쪽에 그 장비주나 부품단이 이제 난리를 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장이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뿌려봅니다.
이게 12월 2일 날 그 상승 벡터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때 16%인데 요게 2,000원 올랐으니까 이제는 19%예요. 네. 요거 그럴 때 SNS텍이 그때 24,700원인데 오늘 29,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얘 하나만 갔어요. DBI텍 더 빠졌어요. 이거 46,000원, 44,000원. 그리고 AD테크놀로지 18,000원인데 15,700원, 16,000원. 눌림목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순환 주도주가 나오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부장을 건드려주고 그 가장 나쁘다고 뭐 난리쳤던 미중 간의 싸움에서 그나마 그 여러 가지 뭐 재고라든지 반도체 디램가 하락이든지 모든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를 줬던 이쪽 섹터에서 선도주가 나와줘야 돼요. 수익률 게임에 선도주가 나오려면 거의 5, 60%짜리가 나와줘야 돼요. 가벼운 것들 중에. 그런 게 나와주면 장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볼래요. 다음 주에. 오늘 SNS 등에 1차 치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화전자, 대덕전자, 뭐 더구전자, 뭐 칩셋미디어 이런 그 반도체 부품단에서 순환이 막 나오는 거예요. 20, 30%짜리가 쉽게 막막 나와주는 거예요. 네. 그럼 코스닥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사한 거는 이때 이제 테슬라 애플이 바닥치고 팍 터지고 나스닥이 쳐줘야 돼요. 지금 우리 올라갈 동안 테슬라는 200불을 깼고, 맞습니다. 예? 애플 빠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관없이 갔다는 거에 사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냥 간다라는 거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흐름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이나의 마이너스가 우리 쪽이 플러스가 네. 됐다. 이게 이제 커가 됐다면 이제는 그거는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되고. 근데 왜 들어온 걸까요? 우리 시장의 매력이 뭐였을까요? 싸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것도 있지만 네. 진짜 그 펀드로서의 그 롱숏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 그 기금이라는 펀드 중에 앞으로 미중 간의 싸움은 2050년까지 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 보면 시진핑은 종신을 구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아니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종신 구도로 가요. 그리고 지금 그 동수서산 전략이 갖다 얘기해서 그 빅데이터로 니네들 다 통제하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쫓아내거나 구속시키겠다는 논리로 나오니까 이게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리어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반도체는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 빅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그리고 통제 사회로 가면 이게 이제 10호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10호제라는 건? 뭐 10명씩 그 네. 당의 지침을 빨리 전달하는 건데 10명을 한 팀을 만들어서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네. 걔네들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제를 줄 거고 여기서 뭔가 배반자나 뭔가 당의 방침에 마이너스 나오면 격리시키거나 추방시키거나 어떤 혹독한 뭐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 방향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하고 네. 그다음에 대규모 이동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중국과 사우디가 이게 또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력, 그 발전 에너지 이런 것들이 SOC를 그래서 중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 망한대요. 건설 쪽 그건데 건설 쪽은 이제는 시멘트 그쪽은 일부러 망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의 자금줄 다 찔러놓고 내 종신형에서 나의 에너지에 나의 수족이 돈을 더 크게 만들고 당이 부자 되기 위한 국유기업의 이동이 동수서산이니까 이 부분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네. 카카오페이 올라가는 거. 아. 대주주가 알리페이거든요. 아니 지금 애플페이 오는데 우리는 카카오 이게 보이지 않는 연골고리고 이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닥 얘기하는 게 네네. 그쪽 섹터들 스마트 보안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CCTV 관련 거 보안되는 거 발전 설비 관련된 거 이런 게 다 중소형단에서 저가주인데 납부 과다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틈새 전략이 이제 한두 달 남았다. 연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을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배당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짜로 생각하시고 배당은 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추구하는 애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죽하면 제가 배당하면 옛날에는 보험주라든지 자산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거 찾았는데 요새는 오히려 제가 오죽하면 그 역발상 전략으로 오히려 메리트했지만 요번에 그 단타로 팔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또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감각으로 가지고 요번 연말은 배당 투자 전략은 저는 하지 말자. 오히려 낙폭가다 정책 관련주 중에 수급 들어오는 것들에 트레이딩 매매만 집중하자. 이런 싸움의 타켓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이제 큰 정치적인 이벤트도 마무리가 됐고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점령을 했고 상원은 뭐 접전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그게 5조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근데 이게 힘들 수가 있고 뭐 환율의 측면 1,300원 밑으로 아예 확실히 좀 더 내려와 줘야 된다. 또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다 맞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이익 실현이나 현금화를 좀 하고 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먹은 사람은 그래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직도 물렸는데 그러게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선을 깨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60 돼서 어쩔 수 없다가 이게 마이너스 2, 30으로 돌아왔어요. 애매하죠. 예. 그럼 끊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게 다시 마이너스 50이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는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십시오. 그 종목이 내가 3단가 이상까지 가면 좋겠는데 대반등에다 어느 선을 깨면 손절이잖아요. 네. 그럼 30% 물량만 끊어갖고 밑에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그 종목을 10%라든 20%는 다시 더 사는데 변동해서 이런 것만 한두 번 성공하시죠. 그럼 평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량은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은 마이너스예요. 현실화시키니까. 그러다가 한번 튈 때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때 플러스를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작업을 3개월 동안 집중하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빠져나오기보다. 그리고 요번에 애매하게 20, 30% 냈는데 그것도 더 간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현실화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음 타켓을 올리든지 그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지수로 300포인트 올렸는데 여기서 100포인트 정도밖에 더 안 보여요. 이게 추세로 가려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5조에서 10조 더 들어오면서 환율이 1,300원, 1,200원짜리 보여야 되고 이제 진짜 야 중국자에서 엑스테 갖고 우리나라로만 뭐든지 에너지가 다 들어와. 그럼 삼성전자 7자 보는 세상이 들어와야 돼.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예측이 되십니까? 아직은 일단 육자를 보고 이렇게 잘 오고 있는 것도 그렇죠. 네. 6만 2천 원까지 환영할 온 것도 만한,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갖고 다른 것들 마이너스 폭 난 것들을 가볍게 예를 들어 4, 50% 난 게 허다합니다. 그 이상 난 것도. 그러니까 사실 매크로가 지금 굉장히 모든 상황이 증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무 많이 빠진 데에 대해서 반등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의심이 많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천 깨고 그 9월 말 10월 달에 그 비관 난리 쳤다면 지금 머리에 뒤통수 띵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관론자가 낙관론자 바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더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낙관론으로 바뀌려면 진짜 삼성전자 7만 전자 가는 게 보여야 되고 10조가 더 들어와야 되고 이게 아니네라는 게 확신돼야 되는데 그럼 환율이 1,200원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거의 3개월에서 5개월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다시 한번
금리 갖고서의 그 시스템 리스크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음. 이번엔 막았어요. 일단 막았습니다. 뭐 신용경색 예. 뭐 이런 부분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투여를 안 하니까 그냥 한전채를 통해서 쿠션 돌리기로 하고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흥국 콜옵션 뭐 완전히 난리쳤다. 지금 실무자 입장 보면 그 사람들 시각이 맞아요. 망할 것 같은 에너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잠깐만 짚어드리면 이제 흥국생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콜옵션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5억 달러 연구체 조기 상환을 완료했다고 일단은 지금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혔는데 일단 내부 보유자금을 활용해서 5,600억 원을 갚았다는 지금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지난 1일에 자금 경색이 돼서 이 조기 상환권을 안 쓰겠다. 연기하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의 그 관례하고는 맞지 않는 거여서 신뢰 문제가 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신용 경색이 정말로 밑단의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이니까 정부 입장이나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우리 한국은행 보시면 그 미국 금리 속도 못 따라가실 겁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올릴 수 없을 거예요. 25bp에 올려주면 뭐 논리적으로면 따라가야 되는데 못 올릴 겁니다. 호주라든가 캐나다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여기서는 우리나라 국군의 운빨이 좀 들어와야 돼요. 예, 미국이 또 한 번 슈퍼강 달러의 이 노이즈가 이번에 다시 또 이번에는 1,450원 치고 나면 이건 뚫립니다. 그러면 진짜 시스템 리스크 와요. 근데 그거는 내년이에요. 네. 연말 내년. 지금 대충 느낌상으로는 3개월, 6개월 시한부 연장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 매매하면서 느껴볼래요. 이번 때려갖고 얘가 안 빠지나 다시 더 가나.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메리츠. 예, 네. 그러면서 팔았어요. 네네. 그리고 들여다볼래요. 그래서 이게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지원을 안 해준 거거든요. 네. 금융기관도 뭐 저가 그 지방건설사나 이런 데 증권사나 뭘 믿고 그럼 쿠션 돌려서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충 이거를 6개월 연장, 뭐 1년까지 줬겠습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코스라고요. 그럼 대충 내년 이제 연말이나 1, 4분기 중에 또 한 번 회전이 돌아올 거라고요. 거기서 막아지면 괜찮은데 네. 못 막으면 진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볼 대상을 요새 말 나왔던 것들, 증권주에서는 몇 개, 뭐 명단 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샘플링 따로 뽑아갖고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슈퍼 강달러로 다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억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그나마 안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여기저기서 삐그덕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질 나쁜 종목들의 머니게임장만 나올 것 같아요. 테마장. 근데 그게 최근에 우리 시장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 전에 몇 달 동안 이어진 정말 개별 종목 중심의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좀 건강하지 못한 시장인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 그게 다시 돌아올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세요? 예. 근데 거기다 포장을 하는 거죠. 얘도 내용이야. 얘도 무슨 정부의 무슨 정책과 연결된 거야. 그런 게 포장을 시켜갖고 화장시킨 다음에 수급동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블 게임보다는 30에서 50 주고 땡. 종목 회전 막 돌아가는. 이런 장이 연말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당받고 이런 게 정상인데 지금은 그런 장보다는 그래서 뭔가 살아남기 위한 머니게임장? 여기서 돈을 머니 메이킹 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승부를 걸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다가 터지면 망하는 거예요. 네. 요새 비트코인 세상이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나기 위해서 불법도 저질리고 뭐 이상한 짓 다 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코스닥 종목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틈틈이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 건전하게 또 보는 거는 이렇게 주가 빠지니까 대주주들이 상속을 하거나 지분 조정을 하네요. 싸졌을 때. 그래서 갖다 얘기해서 자녀들한테 막 주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요새 만호제강이나 방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전반 더블가 이런 것들 약간 거래가 없다가 품절주 성격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핀셋으로 이용해서 종목 찾게 하시면 종목은 또 다시 화려할 것 같습니다. 지수만 못 갈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일어났던 반등 시장하고는 또 반대되는 시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 몇 그렇죠. 달간 그런 말씀이시고 그 변곡점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내일 발표되는 CPI가 또 중요한 변곡점이 근데 될 수도 있고요. 7.9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8.1 얘기도 많다가 최근에는 또 7자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이게 너무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맞추는 쪽에서는 8.0 딱 그 그렇죠. 중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저는 빅데이터인데 네.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9월 30일 현재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그 코스피 200 인덱스 종목들입니다. 두산인프라코, 포스코케미칼, 엔솔, 포스코홀딩스 이게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들이 보이네요, 지금. 예. 어떤 것들이 더 예. 많은지. 이게 60%짜리가 100% 가고 네. 40%짜리가 60% 가고 네. 30%짜리가 40% 가는 장이 나와야 건전하게 이제 지수도 가고 삼성전자가 더 가고 외국인 또 들어오고 이런 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전차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뭐 물론 삼성전자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저기 보면은 굴삭기 관련된 건설기계 쪽이라든가 아니면 2차 2차 전지. 전지. 또 중국 소재 그렇죠. 유화주. 주로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은 현대차 네. 기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아까 소부장 DB하이텍, SNS텍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건설 건자재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은 건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2주 지났는데 요걸 다 깎아 먹어요. 60%가 40% 되고 30%가 20% 되면 두둑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한 종목들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그러니까 요 샘플링 갖고도 11월, 12월장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 2주 사이의 흐름을 좀 보고 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중립 구간 들어왔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중립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앞서서 코인 얘기를 좀 해주셔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어제 밤사이에 코인 뭐 거래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가격이 출렁였는데 FTX 미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뭐 2등, 3등 하는 그 회사가 유동성 위기가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걸 인수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출렁였거든요. 이게 지난밤에 또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일부는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런 코인 시장은 그 갖다 해서 판이 깨진 시장 같아요. 판이 깨졌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쪽에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라든지 정상적인 에너지가 붕괴됐다고 봐요. 뭐 루나 사태라든지 어저께 그 사태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 비트코인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시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일 그 코인계 삼성전자 같이 그래도 명맥이 유지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것도 신뢰감이 붕괴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시장은 새롭게 그 판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저는 비트코인 하나만 갖고 대응하고 다른 것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싶고 오히려 테슬라가 언제쯤 돌았으나 거기에서 맥을 잡는 게 어떻겠나라고 봅니다. 불과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천슬라 얘기를 우리가 가나 막 했었는데 이게 200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노이즈도 회사 내에서 많고요. 뭐 인수에 관련된 뭐 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리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CEO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갑니까? 반등합니까? 저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급락시킨 거는 저는 앨런 머스크가 급락시켰다고 봅니다. 지가 팔고. 아, 일부러 아니, 그 트윗 인수할 자금을 원인이 돼서. 예, 네, 그거 네. 때려갖고 거의 뭐 40억 불 팔았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이럴 때 대주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빅펀드 가동할 겁니다. 지가 싸게 만들어 놓고 네. 또 나중에 딴짓 할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뭐 전기차 외에 그 우주 이벤트 스페이스 X를 언제 이슈화 시키냐가 정답일 것 같아요. 금년은 아니고 내년일 것 같고, 그럼 200불에서 180불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300불 돌파할 때 시작인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애플과 테슬라가 나스닥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 같고, 그것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더 가고 마침 때 맞춰서 테슬라 애플이 바닥 찍고 V자 틀 때 나스닥도 가지고, 이게 금상첨화 네.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CPI 결과 보고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 만나갖고 그때 논해보죠. 일단 오늘 대표님의 뷰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못 가다가 삼성전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대형주 하지 말을 외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해서 반등이 정말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립이다. 예, 반 이제는 파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판 거를 밑에 단으로 네. 뭐 심지어는 자하전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수익률 측면에서 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도 어느 정도 얼추 이제 윤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의 시각은 또 CPI로 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다인경제 이승준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